제6화 내연기관의 선구자. 르노와르가 다가간 곳은 이상하게 생긴 삼륜 마차였다. 이 마차는 앞에는 당시 증기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수직 원형의 핸들이 달려 앞 바퀴와 연결되어 있었고, 맨 앞에는 사람들에게 차가 달려간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일반 마차와는 달리 마차 아랫부분에 상자 같은 것이 달려 있었고, 이 상자의 오른쪽에는 톱니바퀴가 나와 있어 체인으로 바퀴의 구동축에 연결되어 있었다. 다임러 씨, 이놈의 이름은 히포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어서 올라타세요. 보통의 증기 엔진은 시동을 걸려면 불을 떼워 충분한 양의 증기가 만들어졌을 때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허나 르노와르의 히포는 전혀 달랐다. 비록 흔들림이 심했지만 바로 엔진을 작동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어떠한 증기 엔진으로 움직이는 마차보다도 가볍고 날렵했으며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아니, 도대체 설마 2년 전에 석탄가스 엔진을 장착한 것입니까? 르노와르의 옆에 앉아있는 다임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묻자, 르노와르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왼손을 좌측으로 쭉 뻗으면서 빙긋 웃으며 답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착오와 실험으로 인하여 이제야 완성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증기 엔진으로 움직이는 어떠한 차보다도 가볍고 강력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르노와르의 히포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였고, 르노와르는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쭉 뻗었다. 이 르노와르의 손동작은 당시 증기 자동차가 우측 좌측으로 나아간다는 방향 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마주 오는 증기 자동차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수신호를 하고 있는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이것이 자동차의 방향 지시 등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르노와르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것을 양산하여서 판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얼굴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증기 엔진을 장착한 마차보다 작은 크기인데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니 사람들이 놀라워하나 봅니다. 아직 시범 단계인걸요. 더 개량하고 발전시켜서 완성된 히포를 만들 생각입니다. 당시 최고의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던 다임러에게 찬사를 받으니 르노와르는 기분이 좋았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귓가를 스쳐갔고, 어느덧 히포는 르노와르의 공장인 라로케트에 도착했다. 다임러는 마차에서 내리며 르노와르에게 느낀 점을 말했다. 르노와르 씨, 제 생각에 이 히포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이동수단의 혁명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명을 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단지 증기 엔진 대신 저의 가스 기관을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한 것뿐입니다. 이동수단의 혁명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허나 르노와르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다임러의 말대로 외연기관인 증기 엔진에서 내연기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르노와르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르노와르의 내연기관을 모델로 엔진을 디자인하게 된다. 다임러와 르노와르는 히포에 대해서 다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공장의 정문에 한 명의 노신사가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르노와르 씨 공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아까 공도에서 르노와르 씨의 차를 우연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작은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에게 물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인데
잠시 구경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르노아르는 갑자기 찾아온 노신사에게 자신이 만든 차를 소개하며 다임러의 옆에 서서 흐뭇하게 웃었다. 다임러 씨가 찾아오니 사람들이 모이는군요. 별 말씀을요. 르노아르 씨가 만들어낸 차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엔진을 만든 다음에 어디에 쓰일지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르노아르 씨가 저의 생각을 열어준 것 같군요. 다행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의 여한이 없을 것 같군요. 저는 이 이상의 성능을 내는 엔진은 만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히포를 만들어내기 위해 20년 동안 재산을 다 써버려서 이렇게 가난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미 나이도 많을 뿐더러 더 이상의 아이디어를 내기에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임러 씨는 다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식과 뛰어난 오성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의 최종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꼭 저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임러는 감격했다. 자신의 꿈을 알아주는 이가 있었으니 마음이 벅차올랐다. 다임러는 르노아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르노아르 씨, 당신의 꿈과 저의 꿈, 목표가 하나인 이 두 가지를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르노아르의 차를 구경하던 노신사가 다가오며 말했다. 르노아르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것은 증기 엔진이 아니군요. 처음 보는 엔진인데 도대체 어떤 마술을 부리신 겁니까? 이것은 석탄가스를 이용한 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증기 엔진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까지 수많은 실험으로 인하여 이제야 안정적으로 공로를 달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군요. 르노아르 씨, 차를 주문 제작도 해주시는 것입니까? 주문 제작은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연락을 드릴 테니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디에 사시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선물용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 멋진 외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외형이라면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노신사는 떠났다. 바로 이 노신사가 러시아 알렉산더 2세의 측근인 노신사로 황제에게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인 르노아르의 자동차를 선물하게 된다. 후에 또 하나의 히포가 미국에 팔리게 된다. 20년 동안의 연구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다 쓴 르노아르는 단 2대의 히포를 판매하고 끝내 가난에 벗어나지 못했다. 다임러는 자신의 고향인 독일로 떠나기 위하여 르노아르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 다임러는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프랑스를 떠나고 있었다.